12월 22일 정근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네. 네, 저희 이영미 기자가 야구시다 촬영을 좀 미루고 샌프란시스코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 이정호 선수 입단식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입단식이 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촬영이 있었잖아요. 네, 네, 금요일 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갔어요. 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거기 현지 도착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입단식 장소로 갔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상보다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야구시다 촬영을 어쩔 수 없이 미루고 다녀왔습니다. 아니 이정호 선수 입단식 영상을 좀 저도 봤는데 네.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 이정근 코치님도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엄청 좋아하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이정봉 코치랑 그 어머니 정연희 씨가 아예 입단식 들어올 때부터 이 장소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도 뭐 부모인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댓글에 정말 그게 많더라고요. 왜 아들을 하나만 낳냐. 또 현지에서도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구단 아나운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정봉 코치를 굉장히 KBO 리그 레전드 출신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정훈 선수가 우리 팀에 왔다라고 했고 또 KBO 리그 이종범 코치도 그렇고 이정후 선수도 그렇고 MVP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부자 MVP잖아요. 네. 그 내용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트윈스 선수랑 박병호 선수 입단식을 현지에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정호 선수는 아무래도 MZ 세대잖아요. 훨씬 더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린 상황에서 입단식이 진행된 거라서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정프로 봤어요? 했어? 핸섬? 네. 했어? 네. Nice to meet you. 다소 좀 딱딱했던 그 입단식 분위기를 활짝 기자들한테 폭소를 던져줬던 그 단어 한마디가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입단식 마치고 이제 이종봉 코치랑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솔직히 부럽다고. 부럽죠. 그러니까 야구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레전드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정프로도 아들이 야구를 해서 그런 현장이었었다면은 축하한다 이것도 있지만 같은 야구인으로서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부럽죠, 당연히. 근데 메이저리그 야구장에서 뛰어본 거는 네.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잖아요. WBC 때.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이러다가 3루가 와서 아웃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종봉 코치도 메이저리그 구장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있는데 또 오라클 파크는 처음이었고 그 오라클 파크는 이전에 샌디에고 구장의 페코파크랑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금치 못했고 또 어머니 정연희 씨께서 많이 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냥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아들을 엄하게 키웠는데 또 잘 자라줘서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도 전했습니다.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안 아, 그래요? 여쭤봤습니다. 또 이정우 선수한테도 지금 샌프란시스코 선수들 사이에서 팀 내 연봉 1위라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예, 제가 그것도 좀 물어봤는데 부담을 느끼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네. 그 부담을 느끼는 대신에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이제 진행이 됐고 저희 썸타임즈를 통해서 인터뷰 3편이 소개가 됐었는데 인터뷰를 진행했던 장소가 이정우 선수 그 호텔 방이었거든요. 네. 그 방이 구단에서 마련해준 방이었어요. 그래서 오라클 파크가 다 보여요. 되게 멋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우들이 너무 차이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키우면서도 자신이 굉장히 대우를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메이저리그는 이래서 메이저리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단식 마치고 이건 약간 TMI이긴 한데 저녁에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뭐 이종봉 코치와도 어머니랑 이정우 선수랑 그 샌프란시스코의 푸틸라 단장님 한국에 오셨던 분이에요. 네. 그 분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 갔던 기자분들이 많았었나요? 아니요. 거기 현지에 있는 우리 전화 연결했던 MK스포츠의 김지호 기자 특파원이 있었고 또 현지 그 미국 그 특파원인 연합뉴스 기자분이 계셨고 한국에서 간 기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되게 고마워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우, 대단하십니다, 역시. 네. 아니, 이정우 선수 샌프란시스코의 계약을 보면 네. 스카프라스의 능력치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또 느꼈는데, 이정우 선수가 보는 스카프라스는 어떤 사람인가? 네.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뭐 셀피쇼를 통해서도 소개가 됐지만 이정우 선수가 감동했던 그거예요. 계약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정우 선수 입장에서 당연히 고맙다. 이렇게 계약을 잘 마무리해줘서 고맙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스카프라스가 이 계약을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너의 커리어를 가지고 한 거다. 너가 만드는 계약이니 나한테 고마울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구단에서도 이제 부대적인 어떤 계약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건 숫자로만 있지만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생활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단에서 그걸 다 제공을 했더라고요. 일단 원정 경기 시에 뭐 스위트룸을 제공해주고 네. 그다음에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이 몇 장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요. 네. 하여튼 그 영어 통역원도 지금 당연히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서 되게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구단에서 많이 배려를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15개 팀 정도가 이정우 선수한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캇이 정말로 이 협상 테이블 이렇게 하기 전에 뭐 관심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뭔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스카프라스가 이정우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에 맞는 금액을 제한하지 않았을 때는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겠대요. 와. 아예.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아예. 그럼 마치 오퍼를 했다는 얘기가 또 들릴 수 있으니 아예 금액 자체를 꺼내지 말라고.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액이 아니면 꺼내지 말아라. 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맞춘 팀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이었던 거죠. 사실 네. 이제 계약서를 써라는 게 뭐 정말 이 서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보라스 코퍼레이션에도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미 다 검토가 됐는데도 입단식 마치고 딱 자리에 앉아서 스카프라스가 선수를 옆에 앉혀놓고 하나씩 다시 또 검토로 그런 꼼꼼함을 보고 이정우 선수도 좀 정말 많이 놀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스카프라스랑 계약하고 싶어요. 이제서? 네, 지금이라도 되게 부럽습니다. 저 중에서 저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만 얻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종료 후에 개장이 됐던 프로야구 FA 시장이 12월 들어서 좀 잠시 소강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LG가 임창규 선수와 계약을 발표했는데요. 4년 총에 50억 원. 네. 그리고 하나의 FA 투수인 장민재 선수와도 2플러스 1년 총액 8억 원의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LG 오지환 선수의 계약 내용은 6년 총액 124억 원이었는데요. 계약금 50억, 연봉 50억, 인센티브 24억 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선수들 몸값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1억 1,300만 달러를 제가 듣고 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몇십억, 네. 몇백억 이런 몇천억. 네, 저도 이름 바꾸려고 정근억 이렇게. 네, 정프로 일단 임창규, 장민재 선수 계약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시 차명수 단장과 밀당을 잘했구나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고 네. 장민재 선수는 저도 이제 하나이글스에 오래 같이 있었지만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FA라는 걸 해냈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선수 다 FA 계약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센티브 24억 원 임창규 선수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FA 조건을 연기하면서까지 올해 이제 FA 신청을 했는데 올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까지 우승을 거머쥐면서 임창규 선수한테는 1년을 미룬 이 FA 신청이 정말 큰 득이 됐던 시즌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임창규 선수와 LG 트윈스가 서로 진짜 윈윈한 계약 조건을 걸었던 것 같고 LG 입장에서는 임창규 선수의 뭔가의 이제 인센티브 옵션을 많이 걸면서 임창규 선수가 능력치를 보여달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임창규 선수도 원했던 금액이 총액을 굉장히 또 크게 원했기 때문에 LG와
임창규 선수 둘 다 윈인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개인적으로 임창규 선수가 이 24억의 원의 옵션을 다 챙길 수 있을까? 앞으로. 네. 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이 FA 시장에 나온 선수가 모두 19명이었어요. 오늘 촬영하고 있는 12월 22일까지 기준으로 19명의 선수 가운데 8명이 계약을 마무리 지었고요. 이 중에서 이적은 안치홍 선수와 김재현 선수, 잔류는 6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미계약자가 11명이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아직 행선지를 정하지 못한 FA 미계약자들의 상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FA 미계약자 선수들이 이제 주건, 홍건희, 김민성, 함덕주, 김선빈, 이지영, 김민식, 오승환, 김대우, 강한울, 임창민 선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요즘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가 김선빈 선수예요. 네, 기아의 맞습니다. 김선빈 선수. 아직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 기사들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기아가 김선빈 선수를 놓칠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도 맞습니다. 아직 빨리 계약이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구단의 입장과 김선민 선수가 지금까지 FA를 첫 번째 FA를 하고 나서에 대한 그때 당시의 금액과 2020 시즌. 그렇죠. 네. 그때 당시 금액과 4년 동안 김선민 선수의 능력치를 봤을 때는 김선민 선수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좋은 조건을 원하는 거고 네. 구단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장기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요건 좀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2+1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김선빈 선수가 2020 시즌에 이제 첫 FA 당시에 4년 초에 40억 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네. 2022 시즌을 제외한 나머지 3시즌에서 모두 3할 타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4년의 계약 기간 동안의 타율이 3할 8리입니다. 같은 기간에 1,500타석을 소화한 53명의 타자 가운데 12위예요. 김선빈 선수 이제 FA를도 제가 심작 단장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이 공식적인 멘트예요. 단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김선빈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하고요. 당연히 김선빈 선수 측과 심작 단장이 몇 차례 협상 테이블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22일이잖아요. 네. 21일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오전까지만 해도 열흘 동안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선빈 선수가 기사에도 소개가 됐더라고요. 처음에 기아 구단의 제시액을 잡고 나서 좀 많이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과 적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선빈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을 추스르는 그런 게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당연히 그 이후에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계약 기간도 올라갔고 금액도 총액도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열흘 동안 서로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1일 심작 단장께서 수정안을 다시 선수체에다가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김선민 선수 측을 또 취재를 해보니 이 수정안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총액은 똑같아요. 계약 기간도 똑같은데 단지 계약금과 그다음에 보장 금액에서 그냥 좀 약간 순서를 바꾸는 좀 더 여기다 계약금을 좀 더 보태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전트 측에서는 사실 말을 되게 아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선빈 선수 에이전트 측에서는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기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냥 우리는 열심히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선수 측근들이요. 선수들도 있잖아요. 아는 그렇죠. 지인들도 있고 그런 쪽에 취재를 해봤을 때는 선빈 선수가 좀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선민 선수와 안치홍 선수의 분명히 차이점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4년 동안 통산 이렇게 기록을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타율 부분에서는 김선민 선수가 좀 더 앞서지만 홈런, 타점, 출루율도 김선민 선수가 앞서고요. 근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장타력 부분에서 안치홍 선수가 좀 더 앞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나 이글스에서 뭔가의 이제 경쟁 구단이 생기면서 경쟁 구도가 되면서 경쟁 구도가 되면서 영입전에 뛰어들었던 거고 지금 김선민 선수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성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충분히 본인의 위치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렉스로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임선민 선수가 이제 좀 체중이 부상을 당하면서 체중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었는데 비신 동안에 많이 감량을 했나 봐요. 한 9kg 정도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시즌 그러니까 캠프 전에 더 체중 감량을 해서 이전에 김선빈 선수의 모습을 보일 그런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LG 트윈스의 함덕주 선수는요. 협상이 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MLB에서 뭐 신분조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 얘기는 지금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저는 함덕주 선수가 계약이 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지금보다. 네네. 왜냐하면 함덕주 선수의 구위는 진짜 아직까지는 KBO에서 씹어먹을 수 있는 구위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구위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함덕주 선수가 좀 되게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FA 계약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네요. 근데 이게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래요. 네, 함덕주 선수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귀국한 게 20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좀 진행이 좀 덜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신혼여행 중인 선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얼마 뭐 준대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얘기를 해야지 무슨 거기서 샤넬백을 사든 헤르메스를 사든 뭔가 액수의 금액에 따라 가지고 고르는 가치가 틀려지는데 그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네. 에이전트 역할을 못했네요.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함덕주 선수 에이전트한테 이 협상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냐라고 물어봤는데 한 80% 정도라고 됐거든요. 네. 거의 온 거 아닙니까?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최종 부수적인, 조율. 부수적인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 중인데 오늘이 22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되겠냐, 마무리 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다음 방송할 때는 네. 한덕주 선수가 계약을 해서 네. 이 얘기를 다루고 싶네요. 진짜요? 네. 삼성 오승환 선수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조심스러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뭐 왜냐면 또 주변에서 나 다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 오승환 선수가 최근에 뭐 블로그에 뭐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올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삼성 구단과 약간 다른 것보다도 계약 기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구단 입장에서는 단년 계약을 원할 것 같고요. 예, 선수 입장에서는 단연 계약을 원할 것 아닙니까? 1년 네. 이상의. 그렇죠. 네. 네. 요 부분이 좀 시간을 끌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구단에서는 뭐 김재윤이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고 FA를 통해 가지고 네. 뭐 오승환이라는 사람의 분명히 가치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승환 선수의 구위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구단에서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승환 선수는 금액을 떠나가지고 계약 기간 의 차이가 분명히 구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승환 선수가요 직접 협상을 한대요. 네,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지금 삼성과 협상을 진행하는 주인공은 오승환 선수입니다.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에이전트를 뭐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단과 신뢰 관계로 이제 계약을 해야 필요한 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네. 서로와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보기 때문에 지금 오승환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직접 움직이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1+1 계약도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뭐 그거는 뭐 모르는 거지만요. 네. 네. 저는 하나이글스 장민재 선수입니다.